안녕하세요. 채채채 미대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우리 미대형이 신발을 하나 산 게 있는데 네네. 나는 이거를 꼭 리뷰를 해야겠다. 제발 꼭 좀 출연시켜다오. 적극적으로 이 리뷰 영상 촬영에 의사를 내비친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테렉스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입니다. 이미 이게 사실 출시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모델이라서 트레일러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었던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그야말로 미대형 본 미대형 산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미대형 이 제품 첫인상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로커 디자인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같은 경우가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3 그 신발하고 많이 비슷한 느낌의 신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프 3는 존족부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존족부가 더 내려가 있고 후족부가 더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형으로 디자인이 된 신발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드솔 폼이 아프3랑 동일한 미드솔 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그 미드솔 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프3를 신어보신 분들은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가 일정 부분은 많이 흡사하다 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로드에서는 이 아프3의 어떤 기술력을 트레일에 맞게 좀 조정해서 가져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네네. 느껴지네요. 네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미대형이 말했던 대로 후족부가 조금은 들려 있고 아래 그 곡선이 굉장히 굴곡져 있어서 상당히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요거 괜찮나요? 처음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신발하고 비슷해요. 딱 미즈노 웨이브 리벨리온 프로. 뒤꿈치 잘린 거요. 네네네. 이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느꼈던 부분이 불안정하다.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 신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뒤꿈치가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리면서 아치를 누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가 이걸 신었을 때 느낌이랑 진짜 흡사해요. 이 신발도 신었을 때는 이제 굴곡이 이렇게 뒤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지면에 발을 디디면서 아치 부분 좀 눌리는 느낌도 있고 저도 사실 처음 신고 문제가 있진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이런 신발의 구성들하고 합쳐지면서 또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차차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펙 부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드솔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드솔 폼 사이에 이렇게 주황색 요 띠 같은 게 보이는데 요게 에너지 로드. 아프3 같은 경우는 카본으로 된 에너지 로드가 있는데 지금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같은 경우는 카본의 소재가 아닌 나일론 그런 소재로 합성 소재 같아요.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네, 후족부는 42mm, 전족부는 34mm로 오프셋은 8mm입니다. 이 미드솔 느낌은 어떠셨어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폼 자체가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폼이거든요. 이미 다 입증이 된 미드솔. 검증이 되었나요? 네, 그렇죠. 검증이 된 그런 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좀 신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고 달렸을 때 에너지 로드랑 미드솔 폼하고 합쳐지면서 안정감 있게 발바닥을 쫙 받쳐주는 느낌? 시원시원하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택이 이제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높아 보여요, 굉장히. 일반적인 이제 트레일 러닝화에서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안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후족부 미드솔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봤을 때 대략 느낌적으로 이만큼 제가 이 손이 들어가거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드솔이 이만큼이 더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불안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후족부로 착지하고 이렇게 굴러갈 때도 불안정한 느낌 없이 되게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에너지 로드가 있는 부분에 미드솔이 이렇게 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족부로 착지를 하더라도 미드솔이 넓게
받쳐줘서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에너지 로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폭이 좀 좁고 아래쪽은 좀 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왜 트레일 러닝을 할 때 착지가 되게 불안정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의도치 않게 착지가 좀 불안정하게 딱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면에 가까운 이쪽 미드솔 이 부분이 넓다 보니까 안정적인 자세로 이렇게 얘가 잡아줘요, 신발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돼요. 내가 이렇게 넓어질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둥가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네. 모양이 보니까. 미드솔 어떤 그런 쿠셔닝 부분이나 안정적인 부분도 보기와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의외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괜찮았어요 정말. 다음은 아웃솔로 가겠습니다. 아웃솔은 컨티넨탈 아웃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면이 쫙 다 깔렸어요. 모두 덮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브람의 접지력을 상당히 믿고 계실 텐데 컨티넨탈 아웃솔 어떻게 괜찮았나요?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3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접지력이 좋다고 느끼면서 달렸었거든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되게 쫀득쫀득하고 잘 붙는 느낌.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러그가 바깥면의 러그랑 안쪽 면의 러그의 그 깊이 미리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앞에서 로커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커 디자인이 앞에서 뒤로 가는 이 굴곡면만 가지고 디자인된 게 아니라 지면 쪽을 바라보시면은 신발의 좌우 면으로도 좀 둥근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게 편편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로면도 둥글고 가로면도 둥글고 약간 이게 구의 모습을 약간 타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럭비공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발의 가장 핵심은 로커 디자인 같다고. 근데 이 로커 디자인이 되게 생소하고 앞뒤로도 굴곡이 있고 이 좌우로도 굴곡이 있다 보니까 구름성이 이제 좀 더 탁월한 느낌이 있거든요. 상하좌우로 다 이렇게 굴러가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안정감, 그거를 이 각기 다른 아웃솔의 러그 깊이로 보완을 한 느낌이에요. 안쪽 면은 2.5mm 러그가 있고 이 바깥쪽은 3mm 러그가 있는 거거든요. 바깥쪽은 더 깊게 깊은 러그가 이렇게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요 러그들은 2.5mm로 얇게. 네, 크기도 달라요. 바깥쪽이 좀 더 크고 깊고 안쪽은 얇고 깊이도 얇고. 기가 막히죠? 이 땡기는데요? 저는 이거 신발을 맨 처음에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렇게 정보를 다 보잖아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메리트로 못 왔었거든요. 와닿지가 않았군요. 근데 막상 이걸 받고 신어보니까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대충 알 것 같아요. 재밌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약간 땡기는데?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어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퍼의 소재는 어떤 명칭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얇고 통기성이 되게 좋아 보이고 뭐 여느 다른 브랜드의 레이싱화처럼 굉장히 얇은 소재로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땠나요?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고 통기가 되게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셔도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 넣어서 보면 손이 어느 정도 다 보이죠? 네, 손이 보여요. 지금 신고 나가면 막 발이 깨질 것 같이 통기성이 정말 좋은 어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바깥쪽 신발 어퍼의 이제 외부랑 내부에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범퍼나 원단들이나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발을 견고하게 딱 지지해줄 수 있는 프레임 같은 것들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설포에서 보시면 설포의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프레임이 다 붙어 있어요, 같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발을 딱 신고 신발끈을 딱 조였을 때 발을 딱 그 자리에서 엄청 잘 잡아줘. 근데 물론 이제 이 신발이 이런 프레임들이 워낙에 다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처음 이 신발을 딱 사서 발을 딱 넣으면 발가락을 막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발목 같은 데를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불편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고 달리면 이제 이런 어퍼나 여러 가지들이 내 발에 맞게 따다다다닥 바뀌면서 진짜 편해지는 그런 신발이더라고요. 어퍼가 이렇게 좀 구김도 생기고 내 발 모양에 맞게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게 또 오프셋이 8mm잖아요. 네. 그럼 상당히 많이 각이 나올 텐데
밀리는 그런 느낌은 없었나요? 저도 이제 그 드랍 8mm를 조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보통 이제 드랍이 많이 높으면 다운힐 같은 데 내려오거나 뭐 그럴 때 발이 좀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포 같은 데나 내부의 프레임들이 발을 엄청 잘 잡아줘요. 그 자리에 넌 딱 그대로 있어. 이 느낌이거든요. 밀리는 게 전혀 못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스펙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다 따져봤는데 전체적인 그런 주행 느낌을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신발의 가장 핵심은 로커 디자인. 로커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뒤 굴곡이 있고 좌우 굴곡이 있다고 했잖아요. 좌우 굴곡 있는 건 진짜 처음 봐요. 나 너무 궁금해. 그렇다 보니까 네. 이 신발이 진짜 재밌는 게 네. 다른 로커 디자인이 잘 된 신발들도 이렇게 갈 때는 한 번 뭔가 딱 꺾이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 한 발 한 발이 되게 매끄럽게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좌우 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로커 같은 경우도 지형들이 워낙에 다 다양하다 보니까 이 구름들이 되게 부드럽게 계속 움직여서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되게 경쾌하고 매끄럽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발 한 발 매끄럽다. 아디다스 테렉스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이 모델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신발 자체가 레이싱화로 나왔잖아요. 네. 사실 좀 초보자들이 신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족부로 착지하시는 분들보다는 미드풋이나 뭐 전족부로 착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으면 좀 더 경쾌하게 잘 달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속도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 신으시면 좀 더 재밌게 신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신발도 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 좀 팍팍 말씀해 주세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단점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신발끈이에요. 신발끈. 이 신발끈은 이거 당장 바꿔야 돼요. 이거 테렉스에서 다음 뭐 버전이 나올 때라든가 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신발이 슈 홀이 있고 이제 슈 레이스가 있잖아요. 네. 이 레이스가 슈 홀에 비해서 너무 얇거나 아니면 이 슈 홀이 레이스에 비해서 너무 커요. 딱 봤을 때 슈홀이 너무 큰데요? 아무튼 궁합이 안 맞아요. 네, 딱 봐도 그냥 엄청 비어 보여요. 묶었을 때 풀리지 않게 이렇게 돌기가 돼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데 네. 신발끈이 슈홀에 비해서 너무 얇다 보니까 발을 넣고 끈을 조일 때 계속 풀려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 슈레이스가 딱 홀딩이 돼야 되는데 홀딩이 되지 않고 계속 풀리니까 이 신발끈을 묶을 때 약간 불필요하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 두 번째로 갑시다. 많은 분들이 이제 신발 이런 레이싱화를 사시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게가 있잖아요. 이 신발 같은 경우가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신발이 255mm인데 255mm 기준 246g. 저는 딱 이 신발을 들었을 때 가볍다는 느낌은 사실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처음 딱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레이싱화 치고는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땐 되게 가벼울 것 같은데. 맞아요. 날렵하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부분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대중성입니다. 신발을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트레일 러닝화에서는 정말 물건인 것 같은데 대중성이 정말 떨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었을 때 약간 불편함이나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어서 아마 초보자가 신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중상급자 이상이네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중성을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급 모델이라 하더라도 초보자도 이렇게 좀 같이 두루두루 신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신발, 이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중성 부분에서는 놓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그라빅 스피드 울트라 정가는 얼마죠? 정가는 27만 9천 원입니다. 사실 이 최상위급 트레일 러닝화 치고는 요즘에 워낙에 가격대가 다 올라서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비싼데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게 워낙에 이제 비싸져서 이제 뭐 한 27만 9천 원은 괜찮은데 이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미대 형이 말씀해주신 어떤 리뷰 내용이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여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모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